안녕하세요. 12월 16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UEFA가 AC 밀란에게 FFP 관련 징계를 내렸습니다. UEFA의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AC 밀란은 2021년 6월 30일까지 UEF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2022-23 시즌과 2023-24 시즌에 클럽은 UEFA 주간 대회에 아예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AC 밀란은 2018-19 시즌 유로파 리그로 얻은 1,200만 유로 155억을 UEFA에게 반환해야 하며 AC 밀란이 유로파 리그 또는 챔피언스 리그 자격을 얻게 된다면 클럽은 2019-20 시즌, 2020-21 시즌에 UEFA 주간 대회에 21명으로만 제한이 되며 AC 밀란은 UEFA 클럽 재무 통제 기구 통치 절차 규칙 제34조 및 UEFA 정관 제62조 및 63조에 따라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항소될 수 있다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뭐 그냥 말씀드리면 원래는 제가 이거 그 대본을 준비할 때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적었었어요. 그냥 뭐 파리나 맨시티를 우회해서 돌려가는 그런 글을 적었었는데 일단은 그 글을 지은 이유는 맨시티는 일단 징계가 곧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좀 참았고 파리에 관해서는 한번 날 잡아서 후드를 팔 겁니다. 나 진짜 그 터프방 걸어가지고 진짜 한번 후드를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에너지를 쓰느니 일단은 맨시티 징계 나오는 거 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애둘러서 같이 맨시티 뭉쳐서 이제 뭉퉁구리로 말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일단 징계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곧. 아무튼 이 AC 밀란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썼고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면 번만큼 써놨는데 벌지도 않은 금액을 가져와서 썼으니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지금. 받겠죠 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 소식에 따르면 1,800억으로 아약스 듀오이 데리트와 그다음 데용 이 두 선수를 미넨과 맨시티를 뿌리치고 바르셀로나만 이제 이 팀에게 강력하게 오퍼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뭐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바르셀로나도 이 두 선수가 필요한 것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서로가 원하는 상황인데 현재 리우트와 대용은 이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에 하나이며 두 선수는 모두 바르셀로나의 주요 타겟터들이지만 동시에 맨시티와 파리 그리고 미넨 같은 유럽 상위권 구단들의 레이더에도 포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맞죠? 네. 그러나 두 선수의 바람은 누캄프에서 같이 경기를 뛰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용과 리우트는 아직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둘 다 현재 서두르길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둘이 목적지를 정하는데 급할 것이 없지만 일단은 최우선 순위에 있는 바르셀로나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이며 둘 모두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팀의 안성맞춤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용은 바르셀로나가 발전하기에 이상적인 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바르셀로나가 아약스에 제안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미 둘이 계속해서 함께 뛰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맨시티와 파리는 FFP라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미넨과 함께 경제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조금의 그 나은 여유가 있죠. 바르셀로나는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누캄프에서 뛰고자 하는 선수들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며 아비달과 라몬 플라네스는 리우트의 에이전트인 미노 라이올라, 얘도 라이올라야? 이 진짜 이 보라스하고 라이올라는 한번 어디 보라스 라이올라랑 걔 누구야? 호날두 저 멘데스 걔네는 어디 가둬놓고 한번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최영만이 꿀밤이나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좋은 애들은 다 여기 소속이야? 아무튼 뭐 라이올라랑 이 바르셀로나 관계자가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만났고 아비달은 개인적으로 이 대용과 따로 만남을 갖췄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아약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선수에게 따로 제안을 하기보다는 묶어서 제안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종류의 총합은 1,800억 맞아요. 플러스 야구
1800억이 될 것이고 그 중에 7500만 유로 960억은 대용, 6500만 유로 835억은 리흐트의 몸값으로 보면 됩니다. 둘이 데려오는데 1800억 정도가 들 것 같고 아무래도 대용이 플레이적으로나 뭐나 뭐 1000만 유로 정도 더 비쌀 수 있지. 리흐트도 되게 비싼 거예요 사실. 여튼간에 바르셀로나에 오면 좋겠는데 워낙에 둘 다 더블로 데려오기는 비싸니까 그리고 펩이 워낙에 대용을 좋아해가지고 또 펩이 좋아하면 또 선수들이 혹하잖아요. 알리송은 딸을 위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리송의 아내 나탈리아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인스타에서 알리송이 기타를 치며 딸 헬레나에게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막바지에 나오는 문구는 성경의 한 구절이며 그 문구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 이라는 뜻이라는 노래인데 동영상 안 나온다고? 어떤 동영상이요? 어떤 거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 영상이 있는데 잠깐만 보고 가죠. 어디 보자. 짜라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여기다. 뭐 이런 노래라고 합니다. 어디 보자. 다음 소식은 지워졌구나 채팅이. 라요 바이에카노전을 앞두고 훈련에 불참한 베일에 관한 소식입니다. 베일은 아침 훈련에 불참을 했고 모든 사인들은 그가 주말에 경기를 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을 이제 시사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카세미르는 훈련에 복귀했으며 비록 나초도 따로 훈련을 했지만 클럽 월드컵 준결승에 맞춰 복귀할 것이라고 하며 멜리아전 부상을 입은 마리아노는 잔디 위에서 훈련을 하지 않고 따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베일이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 부상이 일단은 이번 주말에 있는 경기에서는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것 같고 다음 클럽 월드컵을 기점으로 그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나 봐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최종 라운드 챔피언스 리그 2주의 선수로는 르루이 자네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멀티골을 넣었고 본인의 능력을 뭐 만천하에 또 보여줬잖아요. 2대1로 리옹을 이기는데 큰 역할을 한 르루이 자네가 수상을 하게 됐어요. 프리미어리그 11월 이달의 감독으로 라파 베니테즈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니테즈가 말하길 분명히 나는 더 많은 감독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하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며 스태프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서로 도우려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팀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뉴캐슬은 11월 달에 들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서로가 느껴왔고 우리는 승리와 매우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다. 첫 승리가 필요했고 우리가 승리를 하자마자 모두가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는 지금 지난달에 3번의 승리 중 베니테즈는 번리를 2대1로 이겼던 그 경기가 가장 리버풀한다. 죄송합니다. 뉴캐슬에서 했던 경기 중에 올 시즌 경기 중에 가장 최고의 경기였다라고 소감을 마쳤습니다. K리그 소식 없냐고? 나 정말 착하게 방송하고 싶은데 보고 싶으면은 본인이 네이버 가서 보면 되잖아요. 네.
나 이제 더 이상 방송하면서 화 안 내고 정말 사람답게 방송하고 싶은데 왜 그래요? 왜 건드려요? 응? 욕 먹고 싶어 그래요? 주말에? 응. 왜 건드리는 거예요, 대체? 아, 이 정도면 부드럽지. 뭐, 얼마나 더 부드럽게 해줘. 느그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응? 그렇지 않아요? 니도 스포 TV PD? 스포 PD로 크고 싶으면 콩병지 얻으라고?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 같은데? 자, 다음 소식은 로마 시장은 로마의 혼란을 만든 프랑크푸르트 팬들을 짐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포인트가 하는 거냐고 화가 안 났어요. 네. 저는 화가 나면 바로 욕을 때려버립니다. 네. 강태라고요. 네. 약간 저기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로마는 타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마음껏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 짐승들은 집에나 있어야 하며 우리는 팬들을 원하지 짐승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 이탈리아 수상인 마티오 렌치는 2015년 2월 팬들이 스페인 광장의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페노르트 구단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로마 시장 라지는 방문객들이 로마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쳤으며 각각의 사건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고 말하며 올림픽국 경기장 안에서는 홈팬들이 던진 홍염무가 폭축으로 인해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경찰과 관리자들은 프랑크푸르트의 서포터들이 피치 위로 침입하려는 것을 막는 데 애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로마의 프랑크푸르트 팬들, 원정 팬들이 왔는데 와서 독일 팬들은 깔끔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저분했네. 오, 얘네는 이렇게 병을 던져 이렇게. 너무 병을 던지네 위험하게. 뭐 얘기해드래. 혹시 스즈키컵은 공식방이 생겨요. 카카오에 공식방이 생기고 네이버에도 방이 있어요. 아마 어느 방이 더 먼저 생길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도 방이 있으니까 보시고 싶은 플랫폼에서 보시면 되고 맨시티는 유료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경기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국뽕에 차가지고 다들 베트남 보지 않을까? 나도 베트남 볼 건데. 저는 못하죠. 네. 제가 할 수 있으면은 이 앞에 채팅방이라는 문구를 안 달았을 거예요. 네. 다음 소식은 레버쿠젠의 카이 하베르츠에게 관심이 있는 바르셀로나에 관한 소식입니다. 독일 스포르트빌트가 보도한 대로 바르셀로나는 카이 하베르츠에게 관심이 있는 팀 중에 하나이며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하베르츠가 미네에서 뛰고 싶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비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베르츠는 분데스리가에서 도약해서 성장했으며 모든 것들이 그가 리그를 바꾸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싶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의 종착지는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바이에른 미넨에서 뛸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카카오의 공식방을 중계하는 것도 금지냐고, 예.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네. 바르셀로나가 관심을 보였지만 잔류를 선택한 에밀 스미스 로우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스미스 로우는 만 10세부터 아스날과 함께했던 선수이며 지난 여름에는 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팀을 옮길 뻔한 적도 있었는데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스미스 로우는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고 이 선수도 바르셀로나 경기를 자주 보곤 했는데 10개를 조던에게 후원하였습니다. NLT 속보 NGT 월요일 새벽 조로더비
아니에요. 저는 루시아님하고 그 경기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저대로 보고, 루시아님도 루시아님대로 보지 않을까요? 네. 여튼간에, 네. 이 선수가, 팀을 옮길 뻔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가, 바르셀로나도 이 선수를 원했고, 이 선수도, 본인 스스로가 바르셀로나 경기를 자주 보곤 했는데, 사비 에르난데스나, 이니에스타, 리오넬 메시 등이, 아주 좋은 전성기 시절을 보냈던 그 시절의 영상을 자주 보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했을 때 스스로가 매우 기뻤으며, 다만 아스날이 자신에게 얼마나 적합한 팀인지 설명을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본인도 팀도 서로가 원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가지 않았다라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미스 로우는 아스날 잔류를 택하며 프로 데뷔를 꿈꾸고 있고, 이는 이번 시즌 곧장 가시화 되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데뷔는 하지 못했지만 유로파리그 4경기에서 2골을 뽑아내는 등 팀의 기대치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유망주인 정우영 선수가 EPL 인터내셔널컵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쐐기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정우영은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인터내셔널컵 경기에서 후반 35분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뮌헨 2군 팀은 정우영의 활약과 함께 에버튼 23세 이하 팀을 4대1로 대파를 했으며,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이 출전하고 있는 이 프리미어리그 인터내셔널컵은 유럽 각국 유망주들을 위해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주최하는 대회라고 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12개 클럽과 언더 23세 팀 함께 나오고요. 유럽 각국을 대표하는 12개 클럽에서 언더 23세 팀이 출전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맨유, 토트넘, 리버풀,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포르투 등 명문 클럽들의 언더 23세 팀이 출전하며, 뮌헨 23세 팀에는 정우영이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므로 에버튼과의 첫 경기에서부터 4대1로 대승을 했대요. 다음 달에는 벤피커와 이 브라이튼 오브 알비언을 상대로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죠. 네, 뭐 신경을 안 써도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정우영이니까, 만약에 1군에서 불러주면은 더더욱 땡큐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있는 지금 이제 언더 23세 2군 팀에서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연변, 예엔변, 이 팀에서 황선홍을 새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팀의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반복하여 검토한 끝에 황선홍을 다음 시즌 팀의 새 감독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을 했고, 연변 대표가 말하길, 우리는 황선홍이 팀의 새로운 컨셉의 축구를 가져오고 경쟁력 있는 팀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라 믿고 있으며, 훌륭한 성과를 거둬 연변의 새 시대를 열고 흥미로운 경기로 팬들에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황선홍이 연변과 계약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대안이 SNS에 상에 남기기를, 네. 연변에게 행운을 빈다 라는 뜻의 글을 남겼으며, 이것은 과거 대안이 서울에서 뛸 때 황선홍 감독과 단단히 틀어졌음을 나타내는 단편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니들 황선홍 갔어? 이거는,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래, 이런 느낌이죠, 네. 우리는 다 아작났어. 오스마르 떠나고, 나도 떠나고, 그런 느낌이죠. 다크하기 떠나고, 우리 아작났는데, 그래, 니들은 잘 되길 바래, 이런 거죠. 행운을 빈다. 우리는 아작났지만, 니들은 살아남길. 좀 깠죠. 보통은 감독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선수,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팁이나 아니면은 매체를 통해서 싸우는 게 나오진 않지만, 선수가 못 뛰고 그 선수에 대한 이제 뭐랄까 경기 시간, 출전 시간과 아니면은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대안은 누가 봐도 황선홍이랑은 일단은 대안이 아니더라도 서울 선수 중에 황선홍이랑 관계가 좋았던 건 황선홍이 데려온 신강훈이나 몇몇 이런 선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신광원도 좋았을지 모르겠네.
네이버도 중계해요. 네. PSV의 감독인 현재 아이토벤의 감독인 반 본멜이 로벤의 깜짝 뽑기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로벤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미넨과 작별할 것이 오피셜 났지만 그의 다음 행선지는 여전히 알려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네덜란드 방송인 오르페에 따르면 로벤이 PSV 아인트호벤으로 합류할 수가 있고 현재 아인트호벤은 국가대표팀과 미넨에서 몇 년 동안 호흡을 맞췄던 반 본멜이 지휘하고 있으며 로벤을 아인트호벤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마도 그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었을 겁니다. 반 본멜은 과거 2000년부터 2002년 동안 아인토벤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는 로벤에게 제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로벤이 제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팬들이 부적절한 구호를 외친 것이 확인되면 첼시는 UEFA에 의해서 부분적인 경기장 폐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이 부다페스트에서 첼시 팬들이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쳤다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첼시는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스탠포드 브리지의 일부를 폐쇄해야 하는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에파는 징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 대한 보고서를 금요일에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고 첼시는 이미 팬 중 일부가 이디스 유대인들에 대한 구호를 외쳐댄 것이 이 많은 사회 비판을 받고 있으며 유에파는 상황에 대해 별도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에파 규정에는 만약 클럽의 서포터가 피부색, 그리고 인종, 종교, 민족적 기원을 포함해 여러 이유로도 개인이나 단체의 인간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존엄성을 모독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에 책임이 있는 클럽은 최소한 부분적인 경기장 폐쇄 징계를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첼시 팬들이 이번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유죄인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 이 선례에 따르면 첼시는 유로파리그 한 경기 동안 부분적인 경기장 폐쇄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뭐 일단은 이 첼시 팬들이 원래 좀 지저분해요. 네. 옛날에 뭐 프랑스 원정 갔을 때도 거기서 지하철 점령해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치고 부르스치고 막 그랬던 것도 있고 워낙에 좀 근본이 없죠. 뭐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근본 없다는 소리 좀 들어도 돼요. 쟤네들은. 분데스리가 11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것은 보시는 마르코 로이스입니다. 팬들의 투표로 로이스가 아자르, 요비치, 이 아자르는 토드강, 아자르, 요비치, 플레야, 레비치와 경쟁을 물리치고 공식 11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수의 개인 퍼포먼스 그리고 팬들과 전문가의 투표가 있었고 다른 후보들을 살펴보면 프랑크푸르트의 할러, 그 다음에 메넨글라드바의 토르강 아자르, 프랑크푸르트의 루카 요비치, 메넨글라드바의 플레아, 프랑크푸르트의 레비치, 이 프랑크푸르트하고 메넨글라드바 이 선수들이 많았고 도트문트는 이 로이스밖에 없었는데 로이스가 워낙에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11월 달에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개장 71주년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개장 71주년이 되는 날이며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 중 하나로 꼽히는 베르나베우는 1947년 12월 14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가 현재 국제적인 벤치마크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21세기 경기장은 외관의 변화가 생기며 클럽 멤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수익을 또 증대시킬 수 있는 아방가르드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레알은 페레즈 회장이 말하길 새 경기장은 레알의 미래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는 장소가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21세기 말에 최고의 클럽으로 인정받을 세계 최고의 경기장을 만들 것이고 새로운 경기장 그리고 이 멤버들과 팬 모두에게 더 많은 자부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1년의 역사를 지니며 새 단장을 앞두고 있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관중들은 세계 축구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 스테파노, 그 다음에 아마시오 부트라게뇨, 라울, 호날두가 있으며 이는 마드리드 팬들에게 마법의 순간을 만들어낸 선수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구장의 명칭을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붙여진 이름이며 베르나베우에서 큰 경기들이 많이 개최가 되었었는데 일단은 이곳에서 4번의 유러피언컵 결승전, 1982년 월드컵 결승전, 1964년 유러피언 챔피언십 결승전, 그리고 최근에는 2018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결승전이 있습니다. 부트라게뉴가 피곤해서 상타치라고? 아무나 다 쓰는 거 아니야, 그거? 이 올 시즌이 레알의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71주년 기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일에 맞춰서 기사 나온 거죠. 네, 국내 중에 없어요. 맨시티. 유벤투스의 풀백 주안 칸셀로는 무릎 반월판 부상 때문에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주안 칸셀로는 무릎 부상으로 훈련에서 제외가 되었고 최소 한 달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쿼드라도 또한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대신 이 두 명의 선수가 수술로 빠지겠지만 엠네찬이 돌아온다고 해요. 평균 드리블 2.9개, 이는 세리아 A 최다 수치, 그리고 해당 항목 탑10 중에 칸셀루만이 유일하게 풀백으로 이름을 올렸고 상대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패스 성공 횟수도 칸셀루가 세리아 A 1위고 수비 시 가끔 쓸데없는 파워를 주는 경향을 빼고서는 공수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선수라고 합니다. 인터밀란에서 임대를 뛰던 시절에는 수비력이 문제라고 여겼었는데 유벤투스 와서는 스피드 때문에 막상 상대에게 크게 밀리는 부분이 없고 공격에서 그리고 크로스랑 드리블 탈압박은 유럽 탑급 풀백들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 주안 칸셀로는 오른쪽 무릎 부분적인 반월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며 유벤투스와 제2메디컬의 자문 의사인 로베르토 로시 교수가 직접 집도했고 유벤투스의 헬스 매니저인 클라우디오 리고 박사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수술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칸셀로는 재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네요. 자, 칸셀로가 발렌시아에서 인터밀란으로 임대를 갔었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실력을 또 인정받아가지고 유벤투스 뛰고 있는데 올 시즌 칸셀로가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가 자기 커리어에서 가장 좋았을 거예요. 제일 좋았던 상황에서 이 지금 부상이라 선수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반월판 부상은 회복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은 그런 부상이니까 아마 한 달 정도, 좀 길게는 한 달 반, 그 정도 지나면 다시금 볼 수 있을 겁니다. 칸셀로가 좋았던 몸 상태 그대로 또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아스날의 경기 출전 불가 선수와 부상자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티스는 경고 누적으로 인한 사우스햄튼전을 뛸 수가 없고요. 무스타피는 경고 누적으로 인한 사우스햄튼전 똑같이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햄스트링도 올라온 상태여서 뭐 뛸 수가 없고 스미스로 아까 봤던 어린 친구는 오른쪽 엉덩이 일단 이 선수도 당장 뛸 수가 없고 로폴딩은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마브로파노스 이 그리스 국적의 수비수는 사타구니 부상이 있어가지고 이 선수도 올해까지는 못 될 거예요. 다음 달부터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웰백도 이제 큰 수술을 받았고 아마 좀 장기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 못 나와요. 네, 지금 말한 사람은. 네, 안녕하세요.
함부르크 황희찬이 리그 2호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2의 함부르크 소속인 황희찬이 듀스부르크의 아레나에서 펼쳐진 이 분데스리가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원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로써 지난 1일 잉골슈타트전에서 2호 골을 기록한 이후 공격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황희찬의 올 시즌 성적은 13경기에서 2골 2개 어시스트가 되었으며 활발한 활동량을 선보이며 오는 이제 우리 1월달에 있을 아시안컵에서의 좋은 활약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황희찬이 사실상 어린 나이에 이 지금 라소가가 부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감을 혼자 다 이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경기 보면은 너무 좀 과하게 뛸 때도 있어요.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뛰어주고 있고, 뭐 이전 감독이 황희찬을 데려왔지만 현재 감독도 황희찬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시티의 펩은 에버튼전에서 아게로와 케빈 데 브라이너가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시티의 아구에로와 케빈 데 브라이너는 토요일 홈에서 열리는 에버튼전에서 출장할 것으로 보이며, 펩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아구에로는 지난 2번의 훈련 세션에 참가를 했었고 이제 부상에 대해 완벽히 치유가 된 듯합니다. 덕배도 아구에로랑 같이 아마 이 경기에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훈련에서 덕배의 몸 상태가 너무 좋았다, 경기에서 안 쓸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현재 두 선수 모두가 최고의 몸 상태임을 다시 한번 펩이 알려주었습니다. 덕배가 몸 상태가 좋다라는 것은 똥 같군요. 네. 너무 무섭네요. 이과인은 1월에 첼시로 갈 수 있다라는 이탈리아 현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리포트에 따르면 밀란은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과인은 1월에 첼시로 팀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유에파는 밀란에게 유로파 수익 압류와 다음 두 시즌 유럽 대항전 스쿼드 축소 및 2021년까지 재정 균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두 시즌간 유럽 대항전에서 제외시키는 제재를 받았으며, 스카이 이탈리아에 따르면 엘리엇 펀드죠. 지금 현재 AC 밀란을 관리하고 있는 엘리엇 펀드가 이과인을 완전 영입하지 못할 것이다. 돈이 없어서 뭐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란이 여러모로 참 고생이 많네요. 네. 서울 이랜드 FC는 새 사령탑에 김현수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서울 이랜드 FC가 김현수 신인 감독을 선임을 했고, 2019년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팀을 개편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가 김현수 수석 스카우터를 새 감독으로 선임을 했고, 김현수 감독은 현역 시절 K리그 383경기에 출전해 24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한 것은 물론 월드컵과 올림픽 무대를 경험한 베테랑 수비수였습니다. 은퇴 후 지도자를 변신한 김현수 감독은 단연간의 프로팀 코치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쌓았고, 2017년 서울 이랜드에 합류해서 2년을 맺었던 김현수 감독이 지난해 수석 스카우터를 거쳐 다시금 감독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등신 같은 제도죠. 네. 수석 스카우터가 감독을 하는, 전력 강화 부장이 감독을 하는, 아주 그냥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여튼간에 김현수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안정환과 부산에서 뛰었고 성남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뭐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딱히 뭐 김현수에 대해서 선수 시절엔 되게 잘했어요, 진짜. 선수 시절에는 참 수비 잘했고 조율도 잘했는데 조금 쌀발했지. 근데 이제 사실 팀에는 좀 쌀발한 선수가 한두 명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수석 스카우터가 갑자기 감독한다라는 거는 좀, 그거는 이제 좀 이상하지 않나. 네. 저도 감독직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아니 그러면 수석 스카우터를 맡지를 말았어야지. 참, 갑자기 뭐 수석 스카우터가 감독하면 어떡하냐. 에휴. 다음 소식은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스즈키컵 우승팀과 내년 3월에 A매치를 갖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내년 3월 A매치 기간에 스즈키컵 우승팀과 맞대결을 펼친다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축구연맹 그리고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이 두 연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늘 만나서 2017년 동아시안컵 우승팀인 대한민국과 2018년 스즈키컵 우승팀이 내년 3월 26일 경기를 갖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며 경기는 스즈키컵 우승팀의 국가에서 단판 승부로 열리며 경기 명칭은 2019 EAFF 챔피언스 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동아시아 축구연맹 그리고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뭐 그 트로피라고 하는 거죠. 뭐. 네. 모르지. 근데 나도 베트남이 우승할 거라고 나도 사실 솔직히 생각하는데 워낙에 지금 언론에서 설레발 치니까 불안불안하더라고. 설레발은 뭐 개인이 치던 누가 치던 항상 불안불안해. 뭐 원정에 두 골을 넣고 온 건 잘했는데 또 이제 승패가 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박지성이 뽑은 맨유 베스트 11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박지성의 반대사르 골키퍼와 게리 네빌, 에브라 퍼디난드, 그다음 호날두 루니, 반니, 긱스, 주장의 비디치 수비에 캐릭과 스콜스를 넣고 이 골닷컴과의 이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 골닷컴이 물어봤죠. 본인 이름이 왜 없냐? 물어보니까 벤치에 앉아야죠. 하하. 네. 거기 어디 껴요? 네. 이렇게 또 말을 했죠. 박지성은 여기 보면은 서브에 있는 걸로 나오고 본인이 봤을 때 저 멤버들이 베스트다. 나는 후반에 나가겠다. 약간 뭐 어차피 리버풀 승가 장인의 10개를 조던에게 후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던님 등뼈가 골절돼서 쿠키 미리 드릴게요. 진짜요? 등 다쳤어요? 괜찮아요? 일단은 뭐 여기 오셔가지고 이 쿠키 주시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일단은 괜찮으시겠죠? 등뼈가 어떻게 다쳤어? 빡 하고 떨어졌나 보다. 응? 아, 몸 관리 잘 하셔야지. 아, 겨울이라 넘어졌나 보다. 그죠? 아무튼 괜찮아요. 일단 괜찮다고 하시니까 제가 크게 걱정 안 하겠지만 몸 관리 잘 하십시오. 겨울에 왜 어르신들도 이제 주머니에 손 넣고 하다 그래서 왜 겨울에 움직일 때만 손 넣고 뭐 내려가지 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 가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다시 한번 빨리 쾌유하셔가지고 재미있게 우리가 좀 축구도 같이 보고 더 할 수 있도록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네. 어우 아프겠다.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다쳤거든. 등뼈가 다쳤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요. 잘 듯 아픈 거 아니야? 어우 무서워. 다시 한번 네,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쿠키 10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가지고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음성 파일로 따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운받으시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다운받은 파일로만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운전 중에 또는 운동 중에 그냥 길을 걸으실 때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네이버 TV 퀘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은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